가족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돼서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카드로 긁으려고 하시나요? 잠깐만요. 그 카드 절대 긁지 마세요. 지금 결제하는 순간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300만 원이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복지 지원 제도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지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의료지원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근거에 운영되는 제도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자는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그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입니다. 즉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의료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병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치료나 재활치료, 치과치료와 같이 만성적으로 앓는 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 장기간 반복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해당됩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와 같은 정신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질환 역시 원칙적으로는 의료지원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존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이나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를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나 희귀난 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희귀난 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먼저 안내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예산이 소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 제도는 대부분 치료가 끝난 뒤 의료비를 돌려주는 사후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복지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긴급의료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긴급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시도로 인한 부상 역시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상병의 기준은 질병 분류 코드 3자리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미 지원을 받은 질병이라면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부의 위치가 명확히 다른 경우나 완전히 다른 질병일 경우에는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검사와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과 약제비입니다.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약값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간병비나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나 의료기기 구입비 재직명료, 보호자 식대와 구급차 이용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급여 도수치료나 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특실이나 1인실 입원료 역시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감염 예방 등으로 인해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긴급의료지원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179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29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37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57만원 이하, 5인 가구는 약 533만원 이하, 6인 가구는 약 605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7인 이상 가구라면 가구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약 69만원 정도씩 소득 기준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재산이 2억 4,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음은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등 가구가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합산해 평가하며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839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993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1,10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1,210만원 이하, 5인 가구는 약 1,311만원 이하, 6인 가구는 약 1,406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금융재산 기준이 약 92만원씩 추가됩니다. 이처럼 긴급의료지원은 단순히 의료비가 부담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니며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재산 기준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미리 알고 계시면 갑작스러운 의료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원 이내이며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금,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퇴원 전에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퇴원 후 신청하면 지원 못 받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퇴원하였을 경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긴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꼭 퇴원 전에 병원비 중간 정산 시 입원한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보장실 또는 원무과에 가셔서 긴급 의료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 퇴원 후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정말 받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의료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이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되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안에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총 지원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보험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의료비만 지원됩니다. 추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군구에 반납해야 합니다. 의료지원 요청 후 대상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만 의료기관에 지급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마련해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앞에서 의료비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이 제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유사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시기 하나만 놓쳐도 지원 못 받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가 감당되지 않을 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 두 제도는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시점이 확실히 다릅니다. 긴급복지는 지금 당장 위기에 처했을 때,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의 차이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병의 종류 제한 없이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희귀질환뿐 아니라 일반 질환이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와 한도를 비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이 지나면 재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0만원 이내입니다. 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산해 연 180일 이내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법정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일부를 합산한 금액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원칙이며 1인 가구 약 179만원, 4인 가구 약 457만원 이하, 재산 기준도 엄격해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약 1억 3천만원에서 3억원 수준 이하만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이지만 중위소득 100%에서 200% 가구도 개별 심사 후 지원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 7억원 이하 가구까지 인정돼 긴급복지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지원 범위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검사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만 지원하며 상급병실료는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까지 포함. 단 미용성형,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특실료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는 제외됩니다. 지원 범위는 재난적 의료비가 훨씬 넓습니다. 신청 절차와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반드시 퇴원 전에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 부서에 요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신청하며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이 원칙, 입원 중이라면 퇴원 7일 전까지, 기초수급 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모르면 받을 수 없지만 알고 요청하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 그것이 바로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백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허위 정보 없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춘
빠르고 정확한 복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복지 혜택 놓치지 않도록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백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